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깊게 들어볼까 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딥다이브인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고민해서 또 두 가지 주제 잡아왔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고점 돌파 나올까요? 네, 이 가능성을 대표적인 종목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바가 거의 다 왔더라고요. 네, 111만 원대인데 오늘 한 2%만 추가 상승 나와주면 도달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거래가 어제부터 많이 붙었는데요. 알테오젠이 낙폭을 많이 줄이게 되면서요. 그간에 좀 못 올라왔던 부분을 어제 오늘 울분을 조금 토해내면서 고점 대비 15%가량의 눌림목. 리가킨바이오도 봐야 되겠죠. 요것도 11% 정도 고점 대비 눌림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워낙에 또 바이오가 퍼포먼스 한번 내면은 하루에 12% 금방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나? 네, 고점 돌파 나올까? 요거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와 상당히 좀 밀접한 그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 대중국 규제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그런 규제가 좀 완화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는 미국 내에서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대놓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소리 소문 없이도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CDMO 관련된 기업들은 대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 내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이슈는 계속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약값 인하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제너릭과 같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허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2월부터는 국내에서 첨단 재생 관련된 법이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단순하게 어떤 특정 섹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그 외에 CDMO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CDMO하고 기술 수출 쪽만 조금 더 유리하게 나눠서 따로 네. 떼어서 볼까요? 네, 그게 좀 어차피 모든 이제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기업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선 CDMO 관련된 기업 네. 아니면 이런 이제 기술 수출로 해서 로열티나 아니면 마일스톤을 받는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CDMO 쪽은 중국을 워낙에 또 미국이 견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다다음 주 금요일부터 첨생법이 국내에서는 시행이 됩니다. 21일부터 네 들어가고요. 금리를 핵심적으로 또 봐주셨거든요. 금리 인하, 10년물 또 국제금리가 미국에서 많이 내려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 심리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 함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를 조금 압축을 해서 대표님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볼 때 핵심 키워드는 뭘로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저는 섹터 내 대장급 종목 위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당연히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변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만 당뇨나 ADC 쪽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쪽만 보지 않고 저는 CDMO나 이런 쪽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알만한 정통 제약기업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변동성이나 안정성이 들어가든 어떤 섹터를 정하든 간에
그 섹터 내에 있는 대장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보통 대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섹터의 대장이라고 부르는 종목이 1등인데도 시가총액이 또 큰데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급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 기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선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4.6%까지 갔다가 4.4%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랑 이제 저번 주랑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를 해본 걸 보면은 CPI랑 PCE 같은 경우는 2% 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물가를 잡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물가 조금 더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준에서는 2점대 초반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 2점대 후반대가 나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분들 투신을 막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고용지표를 봤을 때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했던 졸트 보고서는 위축이 됐어요. 고용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왔던 민간 기업인 ADP랑 ISM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약간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금리 인하한테 나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세게 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 잡히면서도 고용이 위축이 돼야 되는데 물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잡히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2점대 후반이니까.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 주 화요일이나 월요일에 했으면은 고용도 안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가 강한 이유를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괜찮잖아요. 뭐 삼성 바이오로스도 이야기했고 2월 후반부터 첨생법 이야기도 있고 전 뉴스로 미국에서도 첨생법이 다시 추진될 거다라는 헤드라인을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고하려고 링크를 찾고 있는데 사라져가지고 근데 아직 그 기사 본문에 남아있는 뉴스는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작년에 실패했던 첨생법이 이제 뭐 생물보안법이 올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본문이 담긴 뉴스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스랑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굵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이끌어주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적도 발표됐고 안정적인 자본 조달로 뭐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가 실적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 그 형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ADC 중에서도 기술 이전 이력이 있으면서도 글로벌 전방 기업들 우군으로 두고 있는 ADC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섹터를 결정하는 것은 다 괜찮은데 그 안에서 대장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쪽에서의 대장을 찾아주실까가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K바이오에게는 약일까 독일까 이게 명확하게 아주 분석이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는 저희가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대금 순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SK바이오팜 1등이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의료 AI까지 좀 포함을 해본다면 루닛과 온코크로스가 거래대금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날이 많지가 않은데 뭔가 좀 변화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서 압축을 해볼까요? 네, 두 분이 가지고 온 종목을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을 오늘 굉장히 눈길 가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SK팜을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은 대장 공략하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ST팜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일까요? 네, 뭐 ST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제 CDMO 관련된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 mRNA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분야에 상당히 좀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리고 관련돼서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해서 아시아 최초로 미국 FDA의 그러니까 이 GMP 인증을 취득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올리고 핵산 관련된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CDMO 관련된 사업도 계속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도 이제 매출 성장세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잠깐 주춤거렸다라고
있고 보여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25%,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4% 증가한 460억 정도를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2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ST팜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 IR 개시하네요. 그렇죠. 발표하는데 네.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은 조금 별로였다라고 해주셨고 올해가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컨센 하회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도 전략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격대 좀 정해주세요. 네, 일단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는 나쁠 거를 대부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선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팜이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라고 해도 그건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5,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한울 바이오파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고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 나왔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세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한 플러스 5%, 6% 정도 구간이었는데 앞에서 그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이종복 전문가님 말씀하시기 전에 대본을 넘겨드려가지고 맞아요. 한울 네. 바이오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ADC 중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변동성 1등은 한울 바이오파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이제 한울 바이오파마보다 먼저 치고 나간다면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울 바이오파마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은 160개가 넘어간다고 해요. 제가 모조리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160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가지에서 6가지 같은 경우는 이뮤노마트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일스톤이라는 게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 2년, 3년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2022년이나 2023년에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했는데 이런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이 없다 보니까 2024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일부 훼손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최대 주주가 대웅자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올해 2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이 주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인 이뮤노반트와 계약한 IMVT140이라는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바토클리마 및 IMVT-1401이라는 신약이 올해 같은 경우 추가적인 기술 이전과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위치를 보더라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어서 이제 21선과 이제 60일선을 21선이 돌파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째 좀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 동향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거래일 정도 분할 매수 해보셨을 때는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해서 팔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네, 저는 한 43,500원부터 41,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39,000원 정도 잡고 1차 목표가는 한 48,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신고가 종목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 바로 이거죠. 결국에는 실적이 답일까라는 생각을 오늘 장을 보고서도 하게 됩니다. 딥시크 관세에 너무 끌려다니면서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돈을 잘 번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잘 벌 것 같은 기업들 실적주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게 되는 하나오션, 효성중공업 오늘도 신고가 또 써내려가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신화저, 삼양식품까지 이렇게 종목들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배신을 때리지 않겠죠, 대표님 맞나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주가는 기업 실적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테마가 나오고 얘기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는 하지만 그 주가를 안정화시키는 건 이제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미국도 여러 가지 이슈가
수가 있지만 계속 굳건하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그거와 연장선으로 기업 실적이 좋은 그런 발표되는 기업들은 실적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업황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업황마다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이후에 신조선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22년도에서 보통 22년도에 이제 수주한 물량들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21년도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최소한 3, 4년 이상은 지금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정책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그런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그다음에 이제 신규 전력망 개설로 인해서 계속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뭐 출렁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어저께 이제 삼양식품의 실적도 나왔듯이 이런 해외 수출하는 식품 기업들도 여전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비중이 77%대로 올라갈 만큼 해외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이제 해외 그런 이제 식품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아마 올해 실적들도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다 얘기한 게 저희가 실적을 얘기하니까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그 음식료가 지금 다 실적주를 묶이는 겁니다만은 공통점이 다 이게 트럼프 수혜주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sek터가 전부 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트럼프가 없더라도 관련된 업종들은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됐었던 네. 거였고요.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도와주네요. 네, 도와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 글쎄 섹터상으로 또 묶음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을 선발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팀장님은 실적주 어떤 거 좀 지켜보고 계신지, 실적에 대한 사실 시장의 평가가 냉정하기도 합니다. AMD하고 지금 뉴욕장에서 알파벳은 또 많이 빠졌잖아요.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실적이라는 건 항상 기대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약간 변동성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보통 성장 섹터에서 강합니다. 근데 그 성장 섹터들이 조금 쉬어갈 때 이제 가치 위주로 좀 시선이 올리는 부분들이고,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념을 해야 되는 것들은 주가는 결국 실적이 비례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전력설비나 조선 이런 섹터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AI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이런 쪽이 좀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눈길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AI 소프트웨어나 로봇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이 없는데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고 있고,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나 삼양식품처럼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이 보니까 움직이지 않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의 어떤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이 종목이 실적 기대감 우상향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실적 발표 잘했네 라고 하면서 뒤늦게 올라갈 수 있고 뭐 실적 발표 되게 못했네 하면서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증권 전문가여도 투자 경력이 10년이어도 그런 것들은 맞출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 예상이 상승이 되는 가운데 기술적 위치가 좀 안전한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금융주나 식품주가 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식품주 중에서도 이 삼양식품 외에는 수급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탑픽으로 금융주를 설정을 해왔는데 내가 만약에 네. 이 실적주를 보실 때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으면은 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는데 주가 막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솔직히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조금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르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 당일까지도 움직임이 안 나오다가 실적 발표 나온 걸 보고 이 종목이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약간 좀 겸허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내가 이런 뉴스 팔로업 스킬이나 어떤 수익률 체크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실적이 발표가 잘 돼가지고 이런 주가 변동성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안전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실적주를 잘 추려내는 것도 중요한데 요게 타이밍을 또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좀 기술적인 요인을 붙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외로 금융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두 분의 종목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삼양식품보다 훨씬 덜 올라온 것 같은데요. CJ제일제당을 가지고 오셨고요. 팀장님의 금융주는 하나금융지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이 앞으로 퍼포먼스 업사이드 많이 있다고 보시나 봐요, 대표님? 네, 그렇죠. 뭐 CJ제일제당 작년 여름 이후에 계속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식품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미국 북미 지역 내에 지금 만두, 그다음에 냉동 피자에 대한 매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비비고 관련된 이제 매출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비고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에서만 지금 관련된 매출이 1조가 넘습니까? 분기 매출이 1조가 넘을 만큼 상당히 북미 지역 내에서 이런 만두와 냉동 피자 이런 식품류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북미에 지금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을 북미의 공장에서 지금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해도 이런 관세에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북미 지역 내에 생산 시설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바이오 관련된 사업부가 지금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그린바이오라고 해서 아미노산 관련돼서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부인데요. 이 부분이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부를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매각 가격이 한 4조 원 정도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매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식품 관련된 부분에 투자로 이어지면서 관련된 분야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이면 주가가 너무 메리트 있는 자리 같아가지고요.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 계속 오늘 반등은 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24만 원대, 24만 7천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5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인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비고의 저력을 주가가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의외다라고 싶기도 한데 포인트하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좀 들어볼게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화장품이 약간 이렇게
땡겼었어요. 자기를 꼽아달라고 이렇게 막 유혹을 했었는데 네. 일단 제가 조금 더 며칠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하나금융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실적 보면은 5조 원대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이제 이 당기순이익도 이제 뭐 지배주주분인지 아니면 비지배주주분인지 아니면 자본을 쓴 부분에서 이익이 났는지 아니면 부채 부분에서 쓴 이익이 났는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익분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지배주주, 우리 소액주주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에서 좀 이익이 안 나가지고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주주환원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KB금융 밀려나가고 있지만 KB금융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금융지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하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주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했습니다. 4일날 실적 발표했어요. 전년 순이익 대비해서 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KB금융이라든가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고 밀렸던 이유가 투자 가능성이나 주주하는 기대감이 약간 깎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뉴스를 읽어보니까 주주하는 정책을 작년에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금융주 중에서 거의 6%대 높은 수준이고 주가 수익률이나 PBR 같은 경우도 업종 대비 2분의 1가량 그다음 PBR도 0.46이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 좀 저평가 영역대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만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수급동에 봤을 때도 기관의 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2월 중순 말까지 분할 매수해가지고 이제 주주총회가 3월 말이니까 보통 3월 초쯤에 공시가 나올 겁니다. 공시 나오면서 우리 주주총회 인지하고 이제 배당금을 주기 위한 주주 배정 기준일을 며칠날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슈팅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나금융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지주까지 생각 들어봤네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도 평온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장중 고가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되면서요. 2차 전지가 부진합니다만은 그 바통을 또 오늘 바이오가 이어받으면서요. 시장 잘 끌어나가 주고 있습니다. 실적주도 저희가 쭉 점검해드렸는데 한화, 오션 또 신고가 내면서 조선주 다시 한번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도 강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산 전문가입니다. 거인의 시선에서 함께 만나보시죠.